안녕하세요. 오전부터 계셨으면 많이들 피곤하실 텐데 끝까지 이렇게 자리 같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 좀 편안하게 들으시죠. 저희 그 전에 전문적으로 보안이나 IT에 대해서 전문가분들께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저는 이제 농협은행에서 그 보안 업무를 올해로 해서 한 6년째, 만 5년을 좀 했습니다. 최근에 그 개인정보 남용 구축을 완료를 하고 최근에 성과 분석을 하면서 SDS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사례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이고 저희 조직으로서도 아주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안을 하시는 분들은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개인정보보호법이 우리나라가 유독 강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유럽에 보면 스페인, 동남아에서는 이제 저희 대한민국, 그다음에 남미 쪽에 이제 칠레라든가 이제 그런 나라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좀 세요. 그 이유는 역사적으로 좀 아픈 과거를 갖고 있는 나라들입니다. 국가기관이나 정보기관이 개인의 자유와 사생활을 좀 들여다봤다라는 아픈 과거가 있는 그 국가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굉장히 셉니다. 지난 2014년에 그 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사고가 있었죠. 혹시 이때 자신하고 관련 없었던 분 혹시 여기 계세요? 카드 3사, 그 L사, K사, 저희도 포함이 됩니다만, 2,500만 명의 피해가 있었는데, 경제 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이때 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었죠. 거의 한 달 동안 그 언론에 대해서 특별히 됐었고요. 당시에 대통령까지 나와서 정보 유출이 한 건이라도 있는 금융회사는 망하게 하겠다, 이런 담화문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속 조치로 신용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그 다음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이 되고, 그래서 범칙적 그 벌과금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그래서 당시 그 카드사들이 난리가 났죠. CEO들 전부 다 해임이 되고, 아직도 이게 지금 소송 중입니다. 아직 소송이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도 그 대법에서 그 행정고발을 당해서 1년에 한두 차례씩 저희가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아직도 마무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때 국민들이 이렇게 분노를 했던 이유가 전무후무한 사고였죠. 당시 자료를 보면 이제 외국 자료인데, 글로벌 자료인데, 한국의 카드 정보 유출 사고가 규모나 임팩트 면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사고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버이날을 앞둔 하루 어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보이스피싱 사고로 어떤 분이 자살을 하셨죠. 7억 정도 사기를 좀 당하셨던 것 같아요. 매년 보이스피싱 사고가 거의 배로 증가를 합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에 의하면 작년도에 한 4,400억 원이 실제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건 공식적으로 신고된 금액이고, 실제 금액은 이보다 훨씬 더 많겠죠. 기업의 정보 유출 사고는 이보다 훨씬 더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피해를 입은 금액으로 환산을 해보면 6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 정보 유출 주범 중에 하나를 저희 중국을 많이 지목을 하죠. 저희 첨단 제조업을 운영하시는 기업들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 합니다. 근데 그 사고의 대부분을 보면 내부자에 의한 사고, 권한을 가진 사람에 의한 의도적 행위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해킹에 의한 사고는 전체의 한 22% 정도로 조사가 됩니다. 물론 이게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일부 저희 보안회사들이 직접 설문이나 사례조사를 해서 나온 실질적 데이터들입니다. 우측 데이터를 보시면은 직원 부주의에 의한 사고가 56%,
맨 밑에 내부자 범죄하면 17%예요. 아까 언급드린 2014년도 신용카드 그 정보 유출 사고 보면 그 내부자였죠. 그 카드 FDS 프로젝트를 하는 PM이 데이터를 USB 하드디스크에 담아가지고 제3자한테 유출을 하는 과정에서 발각이 돼가지고 이제 그때 난리가 났던 사고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고들을 보면 대체로 내부자 사고입니다. 이제 그동안 보안을 보면 뭐 물론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일반 기업에서 보안을 하시는 분들 대체로 보안의 컨셉은 통제 보안이에요. 저는 라인 보안이라고 저는 부릅니다. 경계 보안, 라인 보안, 내부 통제를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러냐면 행위 자체를 예측하거나 탐지하기가 참 어렵게 돼 있죠, 우리 구조가.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기본적인 라인 보안의 가장 기본적인 저기 뭡니까? 아까 여러 번 언급됐던 방화벽이든 IDS든 IPS든 기존의 그 NAC든 아니면은 이메일이나 USB에 파일을 담을 때 전부 다 승인을 받으라고 그러죠. 근데 그런 보안들이 지금에 있어서는 굉장히 그 한계를 좀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에도 저희가 2014년도 저희도 사고 났을 당시에도 유사한 보안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이 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저녁에 PC를 포맷을 해서 보안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PC를 포맷을 하더라도 D드라이브에 있는 데이터는 살아남죠. 그거를 USB로 받는 과정에서는 USB 통제 시스템이 작동될 리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전에 데이터가 들어갈 때 누군가에서 관리를 하거나 혹은 인지를 하거나 인지하는 시스템이 있거나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었다면 아마 그 사고는 좀 예방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여러 가지 트리거가 함께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가설을 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정보 유출 사고든 침해 사고든 이미 사고가 발생이 되고 나면 상황이 좀 끝났죠. 물론 저희 기업이 다른 기업 못지않게 아픈 과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1년도 그런 사고가 있었고요. 2013년도 또 2014년도 당시 2010년도 초반기에 그 여러 가지 보안 사고들이 대형 보안 사고들이 많이 터졌고 사실은 언론에 보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크고 작은 사고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제 언론에 이제 관심이 좀 멀어지거나 혹은 좀 의도적으로 기업에서 좀 묻어서 보도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좀 많았었습니다. 저희가 그 개인정보 2014년도 그 사고를 겪고 나서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을 정비를 하면서 개인정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가 직접 이 부분은 기획을 좀 했는데요. 몇 가지 가설을 좀 세웠어요. 그때 당시 2016년도에 이제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저희 은행들은 그 개인정보, 특히 신용정보를 다루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때 16년도에 전국의 지점장들을 모아가지고 보안교육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졌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10수년 혹은 20여 년 동안 그 은행 업무를 하면서 친구나 지인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내가 아는 홍길동이라는 사람의 신용정보를 좀 알려줄 수 있느냐는 전화를 받아보셨습니까? 하고 전화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손을 아무도 안 들 것 같아서 안 받아보신 분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질문을 드렸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똑같은 예로 건강을 다루는 모 기관이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 경우가 별로 좀 많지는 않겠지만 예전에 약혼을 하면 건강 그 진단서를 좀 교환하던 시절이 좀 있었어요. 서로에 대해서 좀 알자라는 의미에서. 자기가 이렇게 결혼하고자 하는 파트너라든가 아니면 다른 관계로 만나는 사람들의 건강 정보를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건강보험관리공단이나 보사부를 통하면 혹은 병원을 통하면 다 알 수가 있죠. 그런 전화가 꽤 많이 온다고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비즈니스를 하면서 그 사람의 재무 정보를 알 수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습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융회사에서 전 직원이 신용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류의 크고 작은 사고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있었던 것처럼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을 해서 절취하는 사고 이외에도 그런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사고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고를 사전에 다 탐지하고 분석하기에는 기존에 아까 말씀드렸던 경계보안 가지고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컨설팅 업체하고 같이 저희 은행 업무의 전 프로세스를 좀 분석을 해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모든 프로세스를 다 한번 발라내보자. 한 6개월 동안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세스가 한 몇만 개 되는데 개인정보 프로세스가 한 수천여 개 되더라고요. 그걸 다 발라내가지고 그거에 대한 그 데이터를 다 모아낼 수만 있다면, 그걸 시스템화할 수만 있다면 이상행위를 그 안에서 적출을 해낼 수 있겠다라는 가설을 좀 세웠죠. 그래서 2010년도에 이 시스템을 구상을 해서 지금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업무 시스템에 나오는 데이터만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업무 시스템에 신용 정보를 조회한 데 그치지 않고 그 데이터를 USB로 담을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이메일로도 보낼 수도 있고 그 데이터를 또 다른 식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스템 로그들을 좀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단말 보안 데이터라든가 서버 DB 보안,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를 다 받고 그다음에 저희 그 은행에 있는 원장 데이터베이스까지 전부 다 받아가지고 그거를 다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이제 수집을 해서 이상 행위와 일상적인 그 업무 행위를 좀 구분을 좀 해내기 시작을 했어요. 이 당시에 그 데이터베이스는 저희가 이제 스플렁크를 좀 썼고, 그다음에 당시 마침 삼성에서 오남용 모니터링 업무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그 시스템 구축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됐는데 1차 구축을 하는데 하루에 나오는 데이터가 한 2억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데이터를 시계열 혹은 상관 분석을 해서 이상행위를 좀 발라내서 오남용을 저희가 추출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남용이 나오면 그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거나 게시를 하고, 이상행위는 실제로 그 저기한테 그 담당자한테 소명 처리 요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별로 실제로 마케팅 활동에서 필요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전화를 받거나 또 다른 이상행위로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행위를 저희가 직접 직원 입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2년 동안 운영을 해봤더니 오남용 행위로 판별이 되는 행위가 약 93% 적중률을 좀 보였어요.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신용 일반적인 거래가 한 1억 건,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가 한 2억 건. 이상행위는 그중에서 이상행위들은 하루에 한 수십 건에서 수건 정도 이상이 적출이 됩니다. 그다음에 현장 점검은 그중에서 이제 좀 심각한 행위는 저희가 보안 점검팀이 실제로 현장에 내려가 가지고 전반적으로 증적 자료를 수집을 하고 위반 행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소명을 좀 시킵니다. 얼마 전에 정보보호위원회에서 이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좀 됐었는데, 실제 현장 점검을 해서 나온 직원들에 대한 징계 처리를 실제로 좀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실제 논란까지 갈 정도로 1년간 저 봤더니 아주 상당한 수의 위반 행위가 나옵니다. 아마 타행들은 이 부분까지는
접근을 못할 텐데 저희는 1년에 수건 이상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2년 동안 이 부분을 좀 진행을 해보니까 개인정보 그 컨트롤에 대한 전반적인 수준이 굉장히 좋아진 것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남용에 대한 관련된 내용으로 인한 그 부대적인 그 효과인데요. 예를 들면 그 본부의 임직원들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그 PC의 개인정보를 다량으로 소유를 하고 그 부분을 그 업무에 활용하는 직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년 동안 그 오남용 모니터링을 하면서 삭제 그 캠페인을 몇 년 동안 벌였는데 약 2분의 1로 감소가 됐고요. 그다음에 문서 출력도 약 27% 정도가 감소를 했습니다. 또 저희 파일 암호화 해제가 실제로 한 2배 정도가 정상 승인에서 반려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저희 은행의 개인정보 그 컨트롤하는 부분이 이 정도로 굉장히 좋아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그 개인정보 모니터링 기반으로 보면은 저희가 솔루션 운영이나 정책 등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실제로 개인정보 유출은 그동안 3년 동안 하나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은 아주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그 이 시스템이 현재 완성된 단계는 아니고 저희가 2단계로 지금 업그레이드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가장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인계치를 좀 더 높여야 된다거나 아니면 이상의 탐지 적중률을 더 높이는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연구를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시나리오를 좀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드렸어요. 기존의 그 개인정보 시스템이라든가 보안 시스템에 대한 일반적인 그 보안 시스템이 지상 레이더에 비교된다면 저희는 그 조기 경보기에 버금가는 시스템을 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입체적인 모니터를 통해 가지고 사고를 다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이나 저기 있으면 좀 받겠습니다. 질문사항 없으시면 수고해 주신 김유경 부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